안녕하세요.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입니다. 오늘은 재미있는 차를 한 대 시승하려고 합니다. 현대차의 핫 해치입니다. 벨로스트입니다. 벨로스트 중에서도 가장 동력 성능이 뛰어난 1.6 터보 모델입니다. 이렇게 돌면 평지가 거의 1 정도가 나오는군요. 어지럽습니다. 지금 저는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. 이 차는 스마트 모드, 스포츠 모드, 에코 모드, 노멀 이렇게 네 가지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. 상당히 재밌습니다. 정말로 재밌습니다. 이 차가 코너링 굉장히 재밌고요. 그리고 스포츠의 모드에 놓으면 아주 엔진 음도 이렇게 강렬해지고 참 재밌는, 지금 들리시죠? 이 강렬한 엔진 소리. 재밌는 차인데요. 너무 고속으로 달리시면 통통통통 튀어서, 그러나 시속 80km, 시속 한 190km, 200km 이렇게 도로가 좋으면 아주 그냥 쫙 깔려서 잘 달립니다. 제가 늘 좀 지적을 하는 게 현대차가 이제 조금 돈을 좀 들여야 되는 문제인데, 운전대 수주행길에 좋다 감각인데요, 그걸 좀 정밀하게 세팅을 아직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고속에서는 좀 너무 딱딱해지고,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마 칼럼 타입의 DPS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저속에서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고속에서는 너무 뻣뻣해져서, 고속에서 운전대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좋지 않은데 좀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 벨로스트도 그런 게 남아 있는데요. 그게 조금 없어졌으면, 좀 더 정밀하게 세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차는 지금 타보니까 차체 강성은 상당히 이전 모델보다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. 굴곡진 길 코너링도 해보고, 그 다음에 좀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도 달려보는데요, 딱 타보시면 압니다. 차체 강성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구나 하는 걸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펜션이 사실은 좀 딱딱해서 요철 같은 데 가실 때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달리실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. 차가 팡팡 튑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인제 스피디움에서도 타본 적이 있는데요, 인제 스피디움에서는 트랙이기 때문에 굉장히 로면이 매끄럽지 않습니까? 포르장은 굉장히 좋습니다. 1.6 터보의 출력은 204마력입니다. 그리고 토크는 27kgm가 나옵니다. 오버부스트가 뭐 현대차 최초로 적용이 됐는데요, 오버부스트라는 건 쉽게 말하면 짜낼 수 있는 힘을 모두 짜낸 상태로 이렇게 엔진을 좀 돌려주는 건데요, 터보 압을 최고로 부스트해서 28kgm까지 토크를 짜냅니다. 상당하죠. 앞에 공사 구간이라서 제가 브레이크를 제법 빨리 잡아봤습니다. 그럴 때 뭐 행지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종지가 되나요? 종지는 한 1.0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,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에서 급제동을 하시면 타이어가 조금은, 차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직선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으셔도, 아까 올 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크게 이렇게 놀랄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, 운전자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요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속에서 급제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. 204마력이 적은 출력도 아니지만 달리는 맛은 고출력 엔진을 딴 차 못지않게 아주 세차게 도로 노면을 꽉 껴잡고 잘 달립니다. 기분이 꽤 좋습니다. 노멀 모드를 놓고 달리시면
질감이 좋은 주행이 됩니다. 사실 스포트 모드는 조금 이렇게 하는 소리와 또 이렇게 운전대도 너무 묵직하고 해서 좀 피곤해지기가 쉽거든요. 근데 노멀 모드로 다니시면 그런 부담이 없이 세단처럼 달리십니다. 이 스펜션이 딱딱하기 때문에 단차에서는 운전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단차에서는 핸들을 운전대를 꽉 잡으시고요. 운전대를 꽉 잡으시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옆으로 통통 튀어서 요인처럼 차가 살짝살짝 그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고속 주행 안전성 나름대로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특히 가속력이 꽤 돋보입니다. 이 차가 힘이 굉장히 좋고요. 지금 스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오토 상태로 나와도 계기판에는 지금 7단으로 달리고 있다는 게 나타납니다. 이 차는 듀얼 클러치, 7단 듀얼 클러치가 장착이 되어 있죠. 지금 3000rpm에서 꽤 높은 속도가 나오네요. 디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. 디젤하고는 정말 다르고요. 4000rpm, 5000rpm을 이렇게 올리면서 적절하게 10도 다운을 하고 10도 업을 하고 오른손 왼손을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며 운전을 즐기는 것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속에서도 운전대를 뭐 세게 심하게 끄시지 말고요. 살짝만 힘을 주시면 차가 곧장 반응합니다. 그래서 차 머리가 딱 움직일 태세를 취하고요. 살짝 더 꺾으면 정말 힘이 나게 차선으로 머리를 내어줍니다. 그리고 이 차는 보니까 엔진 회전수가 6500점에 가서는 스포트 모드에서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직접 업이 되어버립니다. 예. 그거는 이제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조금 더 높게 해줬으면 그 엔진 RPM에서 조금 더 높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하지만 엔진이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. 아주 경쾌하게 잘 달립니다. 지금 굉장히 화창하고 산뜻한 날씨인데요. 날씨만큼이나 벨로스트 1.6 터보의 주행 성능도 발군입니다. 뭐랄까요, 외제차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제가 BMW E 시리즈를 좀 타본 적이 있는데 이 시리즈보다는 좀 덜 튀는 것 같습니다. 덜 튀고 달리는 게 좀 안정적입니다. 이 시리즈 굉장히 중요한 요소도 높고 한데 그 차도 워낙에 서스펜션이 딱딱해서 굉장히 좀 차가 좀 튀었습니다. 벨로스는 그보다는 훨씬 덜하고요. 충분히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연세가 높은 분들도 이런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. 가상 사운드인데요. 엔진음은 꽤 많이 들어옵니다. 꽤 많이 들어오고요. 그런데 이 차가 뭐 정숙하려고 만든 차는 아니죠. 달리고 돌고 많이 잘 멈추고 뭐 이런 능력들을 위주로 만드는 약 차입니다. 1km 앞 90km 구간입니다. 주행 모드는 너무너무 볼까요? 좀 굉장합니다.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. 그리고 가속 페달 느낌이 참 좋습니다. 터보렉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. 스포트 모드에 넣었다고 해서 뭐 가속 페달이 꽤 예민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고요. 정말로 자기가 밟으면 나가고 살짝 발을 떼주면 멈추고 가속 페달이 참 뭐랄까요, 내 몸 저항을 잘 맞는다고 할까요. 제가 움직이는 대로 들어줍니다. 차를 더 나가게 하고 줄어들게 하고. 가속 페달에서 발 뗐는데 차 계속 나가는 차들 제법 있습니다. 그런 차들은 참 웃기는 차들이죠. 한마디로 그래서는 안 되는 동작을 하는 것인데요. 벨로스트 1.6 터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가속 페달이
마치 제 몸에 딱 붙어 있는 것 같고요. 제 발끝에 당연히 이제 가속 페달이 있는데 제 몸과 제 신경과 딱 붙어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가속 페달로 연결되는 뭐 케이블을 통해서, 지금 뭐 케이블은 아닐 텐데요. 과거에는 케이블이 있었지만 전자식으로 이제 작동을 할 텐데요. 그 전해지는 그 신호값들이 아주 정밀하게 잘 쪼개져 있고, 그래서 세밀하게 담력을 줘도 그 세밀함이 엔진 회전에 적절하게 신호를 줘서 엔진이 낮게 돌거나 높게 돌거나 이런 조절이 되기 쉽습니다. 근데 반면 브레이크는 이렇게 달리다가 밟으면 초기에는 잘 안 잡히고, 안에 좀 더 깊이 밟을 때 초기보다는 저 밑에서 좀 더 이렇게 잡히는 형태입니다. 스타일인데요. 저는 이 차가 좀 빨리 달리고 빨리 도는 그런 차인 만큼 브레이크도 단속 지점입니다. 초기에 담력을 주면 약간의 담력만 줘도 착착 이렇게 꼽히는 그런 세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이게 이 차만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차가 7,900km 정도를 타다 보니까 아마 브레이크가 좀 뭐라 그럴까요? 정확하게 길들여지지 않은 뭐 이런 점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제가 트랙에서 경험한 그런 브레이크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뭔가 조금 좀 더 담력을 줘야 밑에서 쭉 밟히는 이런 느낌인데요. 적극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속력이 팍 하고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저는 선호하고, 또 아마 다른 이 차를 사는 분들도 그거 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브레이크는 조금 잡히다가 밑에서 스키디움이 나면서 차선대로 쭉 바라가는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닙니다. 약 ABS가 800m 있긴 하지만 90km 구간입니다. 좀 타이어가 어느 순간에서는 락이 되다가 멈추다가 락이 되다가 멈추다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제 몸으로 좀 전달돼 옵니다. 하지만 그걸 크게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몇 번 밟아보시면 이런 느낌이구나,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제어하는데 큰 문제는 없구나,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. 하지만 그렇게 고속에서 과격하게 브레이크는 밟지 마십시오. 자, 노멀 모드로 조금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멀 모드로 가면 엔진을 이렇게 쭉 RPM을 유지시켜 주던 상태에서 좀 빨리 시프트업을 시켜줘 버립니다. 지금 벌써 7단에 들어갔습니다. 지금 몇 킬로인가요? 시속 87km군요. 87km 상황이어서 7단이 지금 들어갔습니다. RPM은 1750 정도 되겠군요. 그렇게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이렇게 노면이 고르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피드백이 서스펜션에 옵니다. 그래서 퉁퉁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, 그런데 그게 과거 제가 몰고 다니던 정말 딱딱한 차, 그 차는 엉덩이 이렇게 나쁜 도로를 다니면 탕탕 치는 게 정말 머리와 온몸에 전해질 정도로 빵빵거렸습니다.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요. 시트에서 한번 걸어줍니다. 그래서 크게 노면의 상황이 전달은 되지만 아주 과격한 움직임으로 제 몸에, 제 신경에 와닿지는 않습니다. 네. 제 몸에 올 때는 아주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오고요. 다만 그런 어떤 노면 상황을 타이어를 통해서 제 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세팅입니다. 그리고 노면 소음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. 예. 우리 일반 세단 정숙성, 차감 이런 걸 장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세단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. 서스펜션이 그 중에서도 댐퍼와 코일이 바퀴가 노면을 지나면서 아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그 소리들이 제 머릿속에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듯이 이렇게 펼쳐집니다. 그런 거는 차를 모는 분들한테는, 진짜 드라이버들한테는 필요한 정보죠. 벨로스트 실내입니다. 계기판부터 보시죠. 계기판은 최근에 차들이 대체로 LCD 판으로 된 계기판을 사용하는데, 벨로스트는 가운데 정보가 나타나는 조그만한 유리창만 디지털이고요.
그 외에 왼쪽 오른쪽 실린더는 아날로그입니다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이 바늘이 달린 그런 게이지를 훨씬 선호합니다. 그리고 스포티한 차의 성격에 맞춰서 타코미터와 스피도미터의 바늘이 시계로 따지면 가장 그 아래쪽 6시 방향부터 시작을 합니다.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6시부터 1000rpm, 2000rpm 이렇게 시작되죠. 스피도미터도 보시면 시속 0km부터 해서 3시 방향까지 시속 260km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. 페라리 같은 그 고성능차 보면은 바늘이 9시부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이 운전대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. 350mm 또는 360mm, 350mm 지름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9시와 3시 방향 스포커에는 다목적 버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현대차 어디에나 있는 그 버튼들입니다. 한 번만 작동해 보시면 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.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하게 여기에 빨간 이런 장식을 했습니다. 가죽인 것 같은데요. 인조 가죽인지 가죽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조든 천연 가죽이든 여기 보풀들이 많이 일어나네요. 이게 실에서 나온 건지 인조 가죽이라면 그 인조 가죽 안에 재질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보풀들은 좀 이렇게 안 나오는 재질로 만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요, 가장 중앙 상단에 모니터가 돌출형 모니터가 이렇게 직립 이렇게 딱 서 있는 그 모니터, 요즘 이런 모니터들이 많지 않습니까? 모니터가 서 있고요. 손으로 이렇게 당겨봐도 굉장히 단단합니다. 제가 운전을 조금 해봤는데 운전을 해도 크게 뭐 움직이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고요. 이런 잡소리도 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좌우측에 이렇게 에어벤트가 있습니다. 벨로스터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. 확실히 문짝이 두 짝 있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뒷좌석에 타기는 편합니다. 제 앞시트는 앞에 앉은 운전자가 크게 불편하지 않는 상태까지 뒤쪽으로 밀친 이런 상황인데요. 그랬을 때 제가 엉덩이와 등을 뒷좌석에 딱 붙이니까 주먹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겠습니다. 저보다 키가 한 10cm 더 크신 분들은 아마 이게 무릎이 닿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로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무릎 부분에 이렇게 오목하게 무릎 부분이 닿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오목하게 파놨습니다. 중간에 이렇게 솟아있고요. 그래서 최대한 무릎을 키 크신 분들의 무릎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파놨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차가 좀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제 허벅지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뒷좌석이 조금 짧은 편인 것 같습니다. 짧은 편인 것 같고요. 헤드룸 보시면 그냥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은 상태거든요. 제 주먹이 안 들어갑니다. 거의 제 머리가 닿죠. 또 가운데도 자리가 없습니다. 가운데에 센터 콘솔을 아예 그냥 고정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. 여기에 뭐 사물 이런 것들 뭐 짐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고요.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컵홀더가 있습니다. 좀 이렇게 느슨하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제가 아까 뭐 지금도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면 5명이 탈 수 있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거의 불편하고요. 아주 간단한 짧은 거리는 움직일 수 있겠는데 이건 뭐 제가 타도 머리는 이렇게 숙여야 되고 엉덩이는 딱딱하고 해서 안 되고요. 이 차는 그래서 정확하게 4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차량입니다. 벨로스터 참 이쁘죠? 앞핸드 뒷핸드에 지금 보시면 아주 눈썹을 그리듯이 날카롭게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앞에도 있습니다. 앞에도 그런 역동적인 실루엣이 들어가 있습니다. 꽤 공격적인 모습들이고요. 그리고 이 차가 지상고 보십시오. 꽤 낮습니다. 나 좀 달리는 차야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과속 방지턱을 좀 세게 심하게 넘으시면 사정없이 립 아랫부분이 긁힙니다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. 구형 모델에 비해서 라제타 그릴이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. 그래서 존재감이 막 드러나고요. 현대차 엠블럼도 이렇게 크게 해놓으니까 볼만합니다. 볼만하고요. 이렇게 돌아가서 헤드라이트로 연결이 됩니다.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오는데요.
아주 멋있는데요. 어떠십니까? 이런 앵글에서 보는 벨로스도 꽤 이쁘지 않습니까? 아주 전투적으로 선루프가 루프 위로 올라갑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멋스럽게 열고 다녀도 좀 시끄럽겠지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테일램프 한번 보십시오. 상당히 멋스럽죠. 아주 입체적이고, 그리고 스포일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벨로스터 뒷모습 보이시죠? 벨로스터는 뒷모습이 참 이쁩니다. 헬램프도 굉장히 세련되셨고요. 그리고 그 밑에 머플러를 에워싸고 있는 디퓨저 한번 보시죠. 디퓨저의 어떤 지느러미가 살아 있습니다. 이건 뭐냐 하면 좀 더 공력 특성에 그래도 신경을 썼다. 패션성이 강하지만 공력 특성도 감안했다. 뭐 이런 뜻입니다. 국산차 중에 디퓨저가 이렇게 디퓨저의 지느러미가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 튀어나오는 차는 없습니다. 물론 이제 벨로스터 N도 있는데요. 곧 제가 시승을 할 텐데 벨로스터 N이 아닌 차 중에서 이렇게 디퓨저가 공격적인 차는 없거든요. 벨로스터 N도 이보다는 더 공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제 생각에. 이상으로 벨로스트 1.6 터보 모델 살펴봤습니다.